좀 전에 김민석 의원 인터뷰를 직접 했습니다만 김민석 의원과 지금 이낙연 전 대표 간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낙연 신당은 한석도 못 얻는다. 이게 이제 어제 오늘 기자회견 말고 어제 김민석 의원이 모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뭐 사쿠라. 아까 그 사쿠라의 정확한 표현 다시 한 번만 올려주세요. 그 사쿠라 다음에 경선불복 이런 메시지가 사실은 저 김민석 의원이 되게 잘한 거죠. 뭐냐면 초반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프레임화 시키는 게 중요해요. 좋건 나쁘건 간에. 근데 그 프레임화 시킬 때 마땅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땐 사쿠라 정치, 경선불복 딱 그 프레임 안에 이낙연을 딱 가두는 효과가 있었다. 지금 저 사쿠라라는 사전적 의미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이제 뭐 저기 좋은 수박 쓰지 말고 원래대로 사쿠라로 돌아가면 되겠네요. 여당과 내통하는 야당의 사이비 정치인이나 사기를 쳐 그릇된 짓으로 남을 속이는 사람을 조롱하여 이르는 말. 그 이제 예전에는 낮에는 야당, 밤에는 여당, 이런 사람들은 이제 사쿠라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네. 사이비보다 훨씬 더 심하네요. 사쿠라. 그렇죠. 네. 부끄러운지 앞으로 모르시는 이제 것 우리 같아요. 수박 표현 쓰지 마시고 사쿠라. 사쿠라. 오늘 아마 이 방송 초반에 김민석 의원의 기자회견 영상이 그대로 들어있거든요. 한번 보시되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정체성이 도대체 뭐냐. 오늘 당장 나가라. 근데 이게 5분짜리 기자회견이거든요. 메시지를 보면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고 있어요. 김민석 의원이. 그리고 어제 했던 이야기는 수도권과 호남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한석도 못 얻을 것이다. 이거였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제 김민석 의원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가 일일이 대꾸할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김민석 의원이 반박할 용기가 없는 것이다. 사쿠라의 길 접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저 김현정 뉴스쇼에서는 전화 인터뷰에서 이낙연 신당 할 거면 나가서 해라 이런 거고 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가 그래서 일일이 대꾸할 가치를 안 느낀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김민석 의원이 대꾸할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반박할 용기가 없다고 본다. 사쿠라의 길을 접기 바란다 이런 이야기였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그 이야기는 김민석 인터뷰를 보시면 대충 이해하실 것 같고 김민세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정말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김민석 의원 앞에서 직접 한 이야기인데 제가 새날방송 만들었던 게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만들었다는 건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셨고 꿈에 나타나셨고 전 노사모였고 제가 방송 만들고 나서 제일 먼저 찾은 사람이 김민석이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정치 그 당시의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노무현 대통령 배신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정반대예요. 말하자면 민영배 의원의 유장탈당 같은 거죠. 당시에 노무현 지지율 20, 정몽준 20, 이회창 40이던 시절입니다. 김민석은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인 사람이에요. 주류였단 말이에요. 민주당에서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민주당에 있던 그 중진들 그분들이랑 서로 협의랄까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가서 단일화시키고 들어오겠다. 그걸 하고 기자회견으로 단일화시키고 돌아온다고 하고 가서 여론조사 등에 김민석 의원이 상당히 노무현 후보한테 유리하게끔 짜서 결국 단일화시키고 돌아와요. 이것을 계속 공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윤영찬이네 뭐 조홍천이네 사람들 김민세의 셀프 디스라 그러는데 민주당 역사를 모르니까 저런 소리 하는 거야.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 이회창의 집권을 막기 위한 합리적인 선택이고 충정이었다라고 자서전에 써요. 지금이어서 역사 잘 모르는 사람들이 김민세가 그 당시에 탈당했던 뭐 이야기를 하면 역사를 몰라서 하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김민석 당시 의원은 어디가 있을까라고 찾았던 사람이라고요. 그걸 내가 너무 잘 알지 이 상황은. 그러니까 이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가져와서 당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낙연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김민석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이낙연이 잘못하고 있는 거죠. 이낙연 전 대표는 잘못했다라는 표현하기도 아까울 정도입니다. 너무 심한 거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이낙연 전 대표의 행태는 문재인 대통령을 배신하는 거예요. 사실 이낙연 전 대표가 언제 대권 주자였어요. 그냥 호남의 다선 의원
전남도지사하고 정치 인생을 마감할 정도의 끝밖에 안 되는 분이었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총리시켜 준 거예요. 원래 이분이 뭐 친노도 아니고 친문도 아닌데 지역 화합 차원에서 총리시켜 주면서 대선 주자로 발돋움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 생명의 은인입니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경남도당에 500만 원의 특별 당비를 냅니다. 그건 뭐냐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영원한 민주당의 큰 언어로 남겠다는 의지를 표방하신 거예요. 맞죠?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전망과 반대되는 쪽으로 나가서 탈당해서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을 배신하는 거고 민주당을 배신하는 행위다라고 저는 비판을 하고 싶어요. 이낙연 전 대표를 가만히 보면은 말할 때 되게 짧게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본인 무게감이 엄청 무게감이 있다고 착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 보이지도 않고요. 이번에 이상민 의원을 이제 만나러 접견하는 들어섰을 때 이제 많은 기자들이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현재 이낙연 대표의 마음을 그대로 내비치는 것 같았던 사진이었습니다. 간신처럼 나오셨어요. 본인 혼자 살고자 다는 간신. 그러면서도 언론에서는 되게 중후한 무게감이 있어 보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귀국 후 5개월 이상 기다렸지만 당의 바람직한 변화를 감지할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창당하는 명분인 것처럼 얘기했는데 이거는 곧 귀국 후 5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귀국 후 5개월 동안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김건희 씨를 향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면서 뭘 기다리고 뭘 창당을 합니까? 정말 자격 없는 사람인 거고요. 이분이 민주당의 총리였고 이제 그 문재인 정부의 총리였고 민주당의 전 당대표였고 또 전남의 도지사였던 것이 정말로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아마 그런 생각할 거예요. 이 당에서는 뭐 당원 구조라든가 이제는 분위기 자체가 내가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어. 이렇게 판단할 겁니다. 그럼 본인이 바뀌면 돼요. 본인이 이재명보다 더 뭐 송영길보다 더 윤석열 정권과 싸우면 돼요. 그거 안 하시는 거야. 그 시대 정신을 놓치고 있으면서 본인은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서 나한테 왜 저기 감이 안 떨어져? 나 감 안 떨어지니까 다른 감놈 찾아갈래.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이제 근본적인 철학의 부재에서 비롯됐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뭐 3총리 이야기 하더라고요. 정세균, 뭐 김부겸 총리까지 엮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재미나게 말씀을 드립니다. 삼총사가 영화 소설 주인공이 있잖아요. 그죠? 삼총사의 주인공이 삼총사가 아니에요. 누군지 아세요? 소설 안 읽어보셨어요? 달타냥이야. 달타냥과 삼총사야. 그렇지. 서태지 아이들. 그렇지. 달타냥과 삼총사야. 그 달타냥이 누군지 아세요? 문재인 대통령인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과 삼총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분의 총리는 제대로 정치를 하려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후광을 업어서 총리가 됐기 때문에 그분의 노선과 철학을 계승하는 차원, 그분이 가지고 있는 당에서 연속적으로 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총리로서 하는 정치지 따로 나가서 한다는 정치 자체는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정치적 도의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그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왜 이렇게 싸우지 않는가.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 시대에 뒤떨어졌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전 그것도 있고 더한 것은 이낙연 전 대표가 바라봤을 때 윤석열에 대해서 공격할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결이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전 맞죠? 그렇게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걸 비열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비열한 뭐냐면 사실은 본인들 입으로 꺼내기 힘든 거, 공천 문제라든지 이런 걸 가져와서 다른 쪽에서 가장 비열했던 건 당원들 비하하는 거잖아요. 2030 여성 당원들로 표현되는 그 단어를 가져와가지고 악마화시키고 이재명 강성 지지층이 민주당 망친다, 나치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어디 나치에서 당대표 위원전에서 나치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그렇죠. 거고 속에 들어있는 속내는 내 개파 의원들 공천 못 받게 생겼다. 그거 아니에요. 그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더 혁신을 못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인데 국민의힘도 지금 저 하위 20%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대부분 다 이분 떨어지잖아요. 이해찬 대표 때 공천 안 그랬나? 하위 20% 정도는 공천 대부분 탈락해요. 특별히 달라진 것도 없어. 국민의힘 없앤 대의원제를 아직도 20대 1 미만으로 확정해 놨잖아요. 그럼 민주당을 깔 게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뭐까지 가져오냐면 선거제까지 가져와.
이재명 지도부가 병립형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한 적 있어요? 고민 중인 거지? 근데 병립형으로 이미 간 것처럼 이야기하고 또 까요. 이재명한테 반대만 하고 싶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러면 이게 이제 흑화되는 거지. 이게 꼴통 되는 거야, 꼴통. 제가 보기에는 원래 대선 주자 감이 안 되는 분이에요. 대선 주자라고 하면요. 그분이 그리는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 이런 게 희미하게라도 나와야 되거든요. 자, 예를 들면 이재명 이야기하면 어떤 느낌이 납니까? 뭐 기본국가 이런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노무현 대통령 상식이 통하는 사회, 김대중 대통령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 뭐 있단 말이야. 이낙연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뭐죠? 모르겠어. 모르겠어 진짜. 한번 생각해봤어. 뭐 있어요? 있어요. 엄중한 대한민국? 그렇지, 그거. 엄중한 나라. 뭐 일단 뭐 예를 들자면 그보다 저기 급이 떨어지는 정치인들이라도 아 저 사람 하물며 제가 요새 이탄희 비판 많이 받습니다만은 이탄희는 무슨 꿈을 꾸고 있을까 대충 느낌이 와요. 저는 동의가 안 되지만 이탄희의 꿈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 근데 이낙연의 꿈이 난 뭔지 모르겠어. 네. 모르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역사에 민주당 역사, 뭐 역사 무지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분들이 평가받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러니까 총리나 당대표를 지낸 분이라고 하면 내가 좀 억울한 지점이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참으면서 큰 어른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실 비례대표 초선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행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결국에는 민주당 역사에 지워집니다. 여러분들 민주당 역사에 지워진 분들이 있잖아요. 이상한 짓 해가지고 다 그런 분처럼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이낙연 전 대표 얘기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그때 당원들끼리 했던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당 대표로 있을 당시에 우리가 그때 보궐선거에서 패배를 했잖아요. 이거에 대한 책임을 물었을 때 이낙연 전 대표가 했던 얘기가 제가 그리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럼 대단하신 분이 아니세요. 지금 창당하겠다고 나설 분이 아닙니다. 네. 본인을 잘 아시면서 왜 이렇게 대단한 척 하시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제 김민석 의원께서 한석도 못 건진다고 했잖아요. 네. 이거 이제 제가 통계로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민주당 계열에서 신당 창당하고 하겠다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송영길 대표 신당, 송영길 신당의 한 지지율이 한 14에서 15% 나와요. 근데 재밌는 그게 다 누군지 아세요? 다 친명이야. 친명이 송영길 대표 신당을 지지해. 친명들 중에 정말 그 윤석열 바로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강성 친명들이 송영길 대표 지지해요. 그렇죠. 그다음에 조국 장관 지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조국 장관 지지하는 분들은 또 친문이야. 한 그게 한 9% 정도 돼요. 자, 그러면은 이낙연 대표는 친문의 지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자, 이낙연 조국 나가가지고 신당 만들었다고 칩시다. 지금 조국은 어쨌든 간에 윤석열 정부에 의해서 피해받은 분이고 윤석열 정부와 싸워야 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만들었을 때 그 친문 지지자들이 이낙연 쪽으로 가겠어요? 조국 쪽으로 가겠어요? 조국 장관 쪽으로 가요. 그리고 이낙연 대표 지지를 해줄 지금 외부의 세력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네. 우리 지지 내에서. 그럼 결국은 이분은 이찍들 계시잖아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흐름이. 그러니까 아까도 댓글창에 어떤 분이 나는 왜 문 대통령 지지 안 하느냐 뭐 이렇게 댓글을 다셨던데 우리 방송 잘 안 보시죠? 내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를 아니죠 비판 잘 안 하는 이유가 다른 분들이 쓸데없이 많이 하고 있잖아. 문재인 대통령 비판 안 한다고요? 비판 가끔씩 합니다.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된다. 근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만 비판하는 세력이 있으니까 문제지.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일단 비판하는 거고 우리 정통성 때문에 그리고 지금 과도하게 이재명 대표한테 이롭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 비판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을 이 세력을 정통성을 안고 가면 딱 좋은데 이낙연이 지금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8위를 했으면서 결국에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 총선에 매진하라고 지금 후원금 500만 원 쏘셨는데 그렇죠. 결국엔 지금 혼자 고립되는 과정인 거잖아요. 심지어 이낙연계라고 하는 고민정, 이서영 이런 사람들이 다 이낙연을 비판하고 나섰잖아요. 이 과정들 보면 참 역사는 정말 되게 아이러니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들 때는 알 때를 알아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정권을 바꾼 뒤에 내가 문재인 대통령 시기 비판해 드릴게요. 검찰 개혁이나 코로나 뭐 관련 등 몇 가지 비판을 해드리는데 그게 중에 지금 이 상황에 참 희한한 분들이야 보면 이제 댓글에도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요. 이재명 대표 비판해도 돼요. 뭐 우리가 그렇지. 뭐 수령 국가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 문제 있다 이런 이야기 해도 되고 부동산 정책 문제 있다 이런 이야기 해도 돼요. 다만 그게 금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재명
감옥에 들어가서 죽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하려면은 이재명 유죄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이야기 유죄라고 이야기하려면 그게 본인이 증명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윤석열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야. 검찰 독재에 의해 가지고 지금 가짜로 수사하고 가짜로 조작한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이제까지 왜 했어요? 검찰 독재 정부를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치적 생명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건 야 이낙연 전 대표의 이 분탕질 좀 심하네요. 그 위치에 그거 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4명의 비명계 의원들보다 더 악질인 거다 이거는. 결국 경선 불복이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경선 불복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경선 불복 그때 기자회견도 했어요. 그래서 김민석 의원이 프레임 잘 잡았다. 사쿠라. 오죽하면 우리 방송에서 울었겠습니까? 앞보고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느낌인지를. 자, 진이 라디오님 오늘 방송 너무 감동적이며 가슴 뭉클하게 합니다 하셨고요. 감사합니다.